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이 두 번의 신축을 하고 신축에 무인사업을 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축 중에서 신축의 일대기, 철거부터 임대까지 어떤 큰 과정으로서 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집짓기 과정을 말씀드릴 텐데요. 집짓기 과정은 크게 5가지 큰 맥락으로 따져가지고 철거, 골조공사, 내부공사, 인테리어, 준공, 임대까지 나눠볼 수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세부하게 되면은 철거부터 외장목수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루어지는데 철근 콘크리트 작업은 골조 작업이라고 이루어집니다. 골조 작업이 완성이 되어지면은 신축에 큰 골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후로 내부 안쪽에 내부 목수가 들어가서 내장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때 내장 공사를 함으로써 각종 보일러실을 두게 되고 수도와 전기까지 마무리하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준공을 하게 되고 준공이 끝나면 임대를 하게 되며 관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그림 차트를 보면서 한 가지씩 여러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축은 우리가 철거부터 진행한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토지를 소개받았을 때 토지 이음 같은 것을 통해서 사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임장을 가봐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제가 두 번째 신축 건물을 시공하였을 때 나와 있는 사진을 표로 만든 것입니다. 임장이 끝나서 비로소 토지 계획을 잡게 되고 신축 계획을 잡게 되는 것이고 이제 모든 계획이 다 끝나면은 철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거가 바로 시작되면서 철거 업체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긴 집을 허물어서 철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철거 공사는 집만 부시는 게 아닙니다. 집을 붓고 그 집 신축이 들어갈 자리에 터파기까지 끝나온 것까지를 철거 공사 계획을 맺어야 됩니다. 철거 공사가 완료되면은 그 다음에는 정화조를 바닥에 묻고요. 이 정화조 위에다가 기초 타설, 바닥을 다진 다음에 매트, 이런 스티로폴 같은 매트를 놓고 버림 타설을 하게 됩니다. 타설이라는 거는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좀 질이 떨어지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신축 자리에 깔아놓은 자리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음으로써 터잡기, 자리 잡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전 준비를 했고요. 철거 작업을 했고 정화조를 묻은 다음에 매트 버림 타설로서 바닥을 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버림 타설이 지난 곳에다가 철근 작업을 맺혀지게 되고 철근 작업 위에다가 다시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이 위에다 콘크리트 부으면은 비로소 1층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철근 작업과 콘크리트 작업이 병행되면서 한 층 층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조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서는 기포, 방통이란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방바닥이라 부르는 보일러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조 공사와 외부가 마무리되고 내부에서는 기포 방통 공사가 진행되며 내부와 외부에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쳐지지 않게 작업을 구성해야 하며 우리는 외벽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철거 준비 전 단계인 사전 검토와 임장까지 우리는 집 짓기 전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임장 전까지 그 집에 대한 수익률 보고서를 스스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벽 작업이 다 끝날 때쯤에 비계 철거를 하게 되는데 멋진 건물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비계 철거 전에 사실은 샤시 창호를 다 같이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건물 외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가스나 수도 같은 인입을 한다고 하는데 새 건물에 가스와 수도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이라고 하는데 내 토지 안쪽에선 주차장 타설을 해야 되고 내 땅이 아닌 일반 도로는 나라 땅이니까 여기다는 아스팔트 공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스펙을 보시면은 주차장에는 이렇게 내부에다가 주차장 타설을 하게 되고 이 도로로 생기는 이면에다가는 도로 포장, 즉 아스콘, 아스팔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경계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경계석 작업이라고 합니다. 경계석 작업을 하면은 공사 거의 막바지가 되는데요. 도로 포장까지 마치고 나서 준공 검사를 받고 준공을 마친 다음에
필요한 다른 샤시나 이렇게 내부 시설을 다 같이 놓게 됩니다. 이렇게 일대기가 한 번씩 흘러가게 돼 있는데요. 그 도로 포장 준공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준공 시점에 대해서 홍보, 마케팅, 임대 준비를 빨리 해야 되고요. 준공 취득세 서류 준비를 이런 공사 과정에서 하나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준공이 난 이후에 건물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이렇게 공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철거를 시작으로 샤시 창호까지 끝나는 외부 골조 공사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내부 공사를 하고 도로 포장까지 한 다음에 준공을 하게 되는 이 전 과정이 철거서부터 준공에 이르는 과정의 일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철거부터 준공을 마치고 임대까지 한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신축에 대한 두려움만 있으십니까? 건축주가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다 보면은 결국 준공을 하게 되고 임대까지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없듯이 하나하나 같이 준비하다가 보면은 우리들이 소망하고 하고 싶은 신축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망가장은 확신합니다. 함께 하시죠. 모르는 것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나누면은 같은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즐겁게 함께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입니다요. 감사합니다.